투마로우 클라우드 네이티브 팀 김정호입니다. 오늘 세미나로 발표할 내용은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모니터링하는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해드리고자 합니다. MSA는 19시. 대규모 시스템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아키텍처인데요. 이를 쿠버네티스에서 제대로 구축하려면 몇 가지 핵심적인 요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는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화하여 서비스를 관리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인데 CI/CD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일일이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새로운 기능을 빠르게 배포할 수 있게 해주고요. 트래픽에 따라서 컨테이너를 자동으로 스케일 인아웃을 조절해 줄 수 있고 서비스끼리 통신할 때도 서비스 메시를 사용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안도 중요한데요. 알백을 사용해서 누가 어떤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지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MSA 구축할 때 고려해야 될 요소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직접 통신하면 복잡해지니까 API 게이트웨이를 활용해서 하나의 진입점으로 관리하는 게 보안과 트래픽 관리에 좋습니다. 새로운 서비스가 추가되면 관리하는 게 자동으로 감지해서 서비스들을 자동으로 찾게 도와주는 서비스 디스커버리가 있고요. 문제가 생기면 즉시 대응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마다 DB를 따로 쓰면 꼬이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 분산 데이터베이스나 이벤트 기반 데이터 처리 방식을 사용해서 데이터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MSA를 구축할 때 장점은 서비스들이 유연하게 확장되고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하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MSA를 제대로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구축하고 나서 운영을 잘 하기 위한 방안으로 위에 설명드린 관리 요소 중에 모니터링에 대해서 좀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 서비스 운영에서 모니터링과 옵저버빌리티는 모두 시스템의 상태를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개념이지만 이 둘의 차이는 보이는 표와 같습니다. 옵저버빌리티는 단순한 모니터링을 넘어서 빙산의 일부분처럼 예상하지 못한 부분까지 탐색하고 장애 원인을 신속하게 분석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개념입니다. 모니터링은 기본적으로 필요하지만 보다 빠르고 정확한 장애 감지와 분석을 위해서는 옵저버빌리티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모니터링은 무슨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려주지만 옵저버빌리티는 왜 발생했는지를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80년대에 서버 2대만 관리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자가 셀 수 없을 만큼의 서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으로 변화되면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마이크로 서비스 기능들로 나눠지고 있어서 관리해야 될 어플리케이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게 됩니다.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모니터링이 돼서 필수적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겁니다. 시스템의 규모가 커지면서 인력은 부족하고 배포할 때마다 이슈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IT를 자동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각 팀별로 서비스만 제공하기 때문에 어떤 언어를 써도 상관없는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고랭, 파이썬, 노드.js 등 다양한 언어로 어플리케이션들이 개발되었는데 다양한 언어들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 개선을 빠르게 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나가는 것이 당연히 중요하죠. 여기서 문제는 개발팀은 애자일하게 개선하고 싶어 하고, 운영자는 현재 시스템을 안정화시키길 원하시는데, 다들 생각이 다르시기 때문에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원하는 것은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입니다.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이트 신뢰성 엔지니어링인 SRE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SRE는 구글에서 2003년도 구글이 한참 검색 서비스, 지메일, 뉴스, 도서 서비스 출시하면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을 때입니다. 늘어나는 트래픽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개발자가 직접 운영을 담당한 팀을 만들었고, 그 팀 이름이 SRE 팀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SRE라는 방법을 DevOps로 실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사용하고 있는데, 특히 여러 회사들의 클라우드 네이티브 환경에 표준 운영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자동화와 측정 가능한 데이터로 운영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SRE에는 7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신뢰성, 가용성, 여기서는 SLO, SRI 같은 지표로 모니터링 합니다. 당연히 모니터링과 로깅 필요하고요. CI/CD 자동화도 필수 요소입니다. 인시던트로 장애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트래픽이 늘어나면 자원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확장성이 있어야 됩니다. 보안도 지키셔야 되고요. 특이하게 에러 예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했는데, 각 항목에 대해서는 다시 설명드릴 텐데, 뭔가 그 쿠버네티스에 제공하는 기능들하고 유사해 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SRE 중에 일부는 쿠버네티스를 도입하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신뢰성, 가용성은 쿠버네티스에서 파드가 자동으로 죽으면 살려줄 수 있는 오토 힐링 기능. 내가 파드가 3개가 필요하다고 정의해 놓으면 항상 그 개수를 유지하려고 하는 리컨실리에이션 같은 개념으로 이제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고요. 또 쿠버네티스를 구축하면 CI/CD 필수 요건이고, 성능과 확장성 측면에서 부하가 있으면 오토 스케일링으로 파드 개수를 자동으로 늘려줍니다. 이렇게 몇 가지 요소들은 쿠버네티스만 도입하면 확보할 수 있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채울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안 되고, 개발 운영 환경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더 많은 노력이 들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아이디어를 사업할 때 애자일 방법론으로 이용해서 빠르게 개발하고 안정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대부업사는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SRE를 이용하면 사업화에 있어서 개발과 운영의 간극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SRE 주요 요소인 신뢰성 가용성에서 SLA는 서비스 수준 계약, 다들 아시는 그 서비스 제공업체와 고객 간의 계약인데요. 제공된 서비스와 예상되는 성능 수준을 정의합니다. SLO는 서비스 수준 목표, 일정 기간 동안 특정 서비스에 대해서 합의된 성능 목표입니다. 그 SRI는 SLO 목표를 충족하는지 측정하는 실제 지표, 예를 들어서 응답 시간 평균, 오류율, 가동 시간 비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SLA를 지키기 위해서 SLO를 설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SRI를 측정한다는 구조입니다. 개념적인 내용이라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계약할 때 장애가 나면 최대한 빨리 해결할게요, 이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수치로 말씀드리죠. 99.9% 가용성을 지키겠습니다. 이걸 지키지 못하면 환불해드립니다. 이 계약 조건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면, 우리는 API는 95%가 200ms 이하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수치화된 목표를 정의하는 것이 SLO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I는 사용자 측면에 필요한 수치가 되는데 CPU 사용률이 65%인데 이게 SLA 계약과 SLO를 지키기 위한 응답 시간과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CPU를 많이 사용하면 응답 시간이 느려질 수 있지만 CPU 사용률 자체는 필요 없고 응답 시간만 중요합니다. 물론 SLO를 위반했을 때 SRI의 여러 지표들을 참고해서 원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SR2에서는 에러 버짓이라는 오류 예산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데 개발팀은 빨리 배포하고 싶어 하고 운영팀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적이기 원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싶어 하시고요. 오류 예산이라는 것이 SLA, SLO를 지킬 수 있는 허용할 수 있는 오류의 양을 계산해서 그 오류의 양 내에서 활용하는 개념입니다. 요즘 원형적 사고라고 하는데요. 이 컵에 물의 양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실지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라고가 아니라 물이 반이나 남았네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컵에 물을 오류 예산이라고 생각하면 오류 예산만큼 더 사용할 수 있으니 배포를 한번 더 해보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SLA, SLO에서 가용성을 99.95% 지키겠다고 했을 때 계산해 보면 빨간 박스에 한 달 동안 21.6분만 장애를 허용하니 굉장히 짧은 시간인데요. 21분 생각하면 건드리지 않고 그냥 서비스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한 달에 21분 장애라는 건 짧은 시간인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전부 오류가 나면 21분이지만 1%만 오류가 나고 있으면 36시간을 허용된 장애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 0.1% 오류라면 15일 동안 장애가 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에러 버짓이 이 범위 내라면 새로운 기능을 출시하거나 시스템을 개선할 수 있고요. 에러 버짓을 초과하게 되면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기 때문에 그 기능 개발을 중단하고 이제 시스템 안정성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당연히 SR2에서도 다른 방법과 마찬가지로 장애가 나면 대응 프로세스를 거쳐서 잘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장애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데 빠르게 대응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쿠버네티스 환경의 옵저버빌리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기존 모니터링은 세세히 살펴보는 것이라고 하면 옵저버빌리티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 웹아스 DB 환경은 단순했는데 쿠버네티스 MSA가 도입된 환경은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환경에서는 전체를 한 번에 볼 수 있는 옵저버빌리티가 중요합니다. 기존 모니터링은 매트릭 기반으로 알림 주는 것에 집중을 했는데 옵저버빌리티는 복잡한 시스템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원인 찾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됩니다. 매트릭, 트레이싱, 로깅, 옵저빌리티의 3대 요소인데요. 가시화 방법으로 기존 모니터링과 마찬가지로 매트릭 값을 수집해야 되고 분산된 MSA 어플리케이션이 어떻게 서로 호출되고 있는지 추적해서 볼 수 있는 트레이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로그를 수집해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근데 저희가 여기 하나 더 추가된 것은 코드 중에 병목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프로파일링을 제공하는 겁니다. 보통 프로파일링은 운영에 적용하기 어려운데 리눅스 커널의 기능을 이용해서 운영 환경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빌리티를 위한 도구를 살펴보면
배트릭 수집하기 위한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같은 도구들이 있고, 트레이싱을 위한 도구들, 제거, 집힌 도구들이 있고, 로그 수집으로 로키, EFK, ELK 등 같은 스택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각 항목들을 위한 도구들을 각각 따로 설치해서 각각 봐야 하는 것이 문제인데요. 고객사의 API 구축할 때 다양한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옵저버빌리티 도구는 에이전트를 각 파드나 컨테이너에 설치하지 않고 각 노드에만 설치하기 때문에 옵저버빌리티 항목들의 언어에 상관없이 수집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옵저버빌리티로 실제 어떻게 문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지 실제 데모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쿠버네티스 MSA를 위해서 필요한 모니터링은 무엇일까 정리해 보면 인프라, 쿠버네티스,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모니터링, SRE 대응, 데이터베이스, 보안 측면들의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각각 오픈소스 도구들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통합되어 있지 않는 어려움이 있고 또 APM 같은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영역 SRE를 지키기 위한 SLO, SRI, 인시던트, 에러 버짓과 같은 것을 관리하는 것이 찾기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통합해서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 옵저버빌리티고요.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세부적인 장애 원인 분석은 APM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안에 대해서는 또 별도 제품 사용하셔야 됩니다. 데모에서 보여드리려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망원경 쇼핑몰인데 이렇게 각각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23개이고요. 개발된 언어도 단넷, C++, 고랭, 자바, 파이썬, PHP 등 여러 가지 언어로 개발되어 있습니다. 이 어플리케이션의 문제 원인을 옵저버빌리티로 찾아가는 것을 데모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들에게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한눈에 볼 수 없을까입니다. 한눈에 볼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쿠버네티스 모든 구성 요소들이 이제 토폴로지 맵으로 한 번에 다 표시되고 있고 서비스 간의 통신이 있으면 선이 연결돼서 표시되고 서비스 간의 호출이 있으면 선이 연결됩니다. 너무 많은 컴포넌트들이 있어서 하늘에 보기 힘드신데 네임스페이스별로 필터링해서 한번 보시면 좀 보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하나씩 붙어 있어서 서비스 상태를 확인할 수 있고요. 또 마우스를 대보면 호출이 RPS 응답 시간 얼마인지 표시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어플리케이션을 클릭해보면 매트릭 지표들, SRI들을 확인할 수 있고, 이 MSA에서는 서비스가 호출해서 현재 서비스를 호출하는 클라이언트를 다운스트림이라고 하고, 다른 서비스를 호출할 때 업스트림이라고 하는데, 현재 서비스를 기준으로 다운스트림과 업스트림을 표시하고 있고, 여기 클릭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SRE에서 말씀드렸던 SLO, SRI, 에러 예산, 인시던트 같은 것들 관리할 수 있는지 데모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RE의 장애 상황은 인시던트라고 하는데 인시던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SLO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어서 인시던트가 발생했고 상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SLO를 위반한 트랜잭션을 필터링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애드 서비스를 확인해 보면 응답시간 SLO가 90%가 500ms 내에 서비스 되어야 하는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JVM 신호등 상황이 주황색으로 경고로 표시되는데, 확인해 보시면 JVM 메모리 부족으로 FGC가 계속 발생되고 있습니다. FGC가 계속돼서 JVM 중단 시간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FGC 하느라고 바빠서 이제 CPU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업저버빌리티 3대 요소인 매트릭, 트레이스 로깅 플러스 알파로 말씀드렸던 프로파일링 기능으로 문제 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체크아웃 서비스 인시던트가 발생했는데 확인해 보시면 SLO 목표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고, 여기 주황색 신호등이 많이 켜져 있는데 원인을 찾아보면 인스턴트가 재기동되고 있습니다. CPU 상용도 많고 메모리가 부족해서 재기동된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를 보시면 어떤 머신에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호출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아직 원인은 알 수 없고요. 프로파일링을 살펴보겠습니다. 체크아웃 서비스가 어떤 메소드에서 느려졌는지 확인해 보면 막대가 크면 CPU를 많이 쓴 건데 확인해 보면 DNS 룩업 하는데 느리다고 나옵니다. 여기 도메인 네임 탭이 있는데 DNS 질의가 전부 오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DNS 응답 시간이 느려서 이게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로그를 꼭 전체를 보면서 문제를 확인해야 되는 걸까요? APM에서는 그 테일을 본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옵저버빌리티는 로그의 패턴을 분석해서 한눈에 시스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 로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항목의 맨 우측에 보시면 오류 패턴이 몇 개 있다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프론트엔드 서비스가 8건 오류 패턴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오류가 83% 오류가 날짜, 숫자 몇 개만 다르고 메시지가 거의 동일하게 반복돼서 이런 패턴으로 오류가 반복돼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13% 오류인도 살펴보면 이런 오류가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MSA 필수 요소인 분산 추적으로 MSA 어플리케이션의 문제 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체크아웃 서비스가 빨간색 신호등인데 확인해 보면 여기 분산 추적이 있습니다. 오류가 발생하는 트랜잭션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체크아웃 하위에 트랜잭션들이 보이고 있는데 누가 호출한 것이 전체 추적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오류 있는 것들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원인이 뭔지 클릭해 보면 플레이스 오더에서 오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자세히 보시면 DNS 룩업을 하지 못한 오류가 확인이 됩니다. 이렇게 마이크로 서비스들 간의 호출을 추적해 보면 문제 원인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두에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한 SRE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일부는 쿠버네티스만 도입하면 확보되지만 꼭 필요한 것 중에 쿠버네티스만으로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SRE에 남는 부분을 APM과 옵저버빌리티를 이용하면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세션에서 안정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서 꼭 필요한 SRE와 옵저버빌리티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